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15층. 이 집안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77세의 이창호 할아버지와 35세의 박수진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 집 며느리 김민주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였죠. 모든 것은 6개월 전 민주가 친구들과의 모임에 시어머니를 대신해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급하게 수진에게 부탁한 것이 시아버지의 병원 동행이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갑자기 회사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어. 아버지 정기검진 같이 가줄 수 있을까? 그날 처음 만난 이창호 할아버지는 수진이 상상했던 전형적인 고집센 노인과는 달랐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현역 사업가다운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민주 친구분이시군요. 젊은 분이 이런 번거로운 일까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민주 언니가 늘 좋은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뵈니까 정말 그러시네요. 그 첫 만남에서 둘 사이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수진의 솔직하고 당당한 성격, 그리고 창호의 세련되고 지적인 대화가 서로를 끌어당겼던 거죠. 문제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터졌습니다. 이창호가 건강검진에서 받은 충격적인 진단서 때문이었어요. 간암 3기,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호는 놀랍도록 침착했지만 옆에 있던 수진은 손이 떨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면 1년에서 2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날 밤 창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그들. 창호는 직설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수진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지금 재산 문제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큰아들 부부는 제가 가진 부동산들을 빨리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를 원하고 둘째 아들 부부. 그러니까 민주 부부는 아직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요. 할아버지, 더 심각한 건 큰아들이 이미 제 명의로 된 통장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쓰러지면 모든 재산이 그들 손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창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 중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모두 제 재산만 노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수진 씨는 다르잖아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일었습니다. 동정심, 그리고 묘한 설렘까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일주일 후 창호는 수진에게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 씨, 저와 계약 결혼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진은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법적으로 제 배우자가 되어주시면 제 재산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민주에게도 정당한 몫을 줄 수 있고요. 창호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물론 이건 순전히 재산 보호를 위한 형식적인 결혼입니다. 수진 씨에게는 상당한 대가를 드릴 생각이에요. 대가요? 우선 결혼과 동시에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시면 전체 재산의 30%를 유산으로 받으시고 나머지를 민주 부부에게 물려주는 거죠. 수진은 그 엄청난 금액에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건 너무... 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창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진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왠지 든든하고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민주 언니는 어떻게 하죠? 제가 언니의 시아버지와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여요. 결국 수진은 창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민주 언니에게는 제가 직접 설명할게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고맙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있어서 제 마지막 시간들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혼인신고는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창호의 항암 치료 스케줄에 맞춰 수진이 함께 병원에 다니고 치료 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할아버지, 별다를 게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만 했으니까. 그래도 연애는 하셨잖아요. 할머니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창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중매로 만났어요. 그 당시엔 그게 보통이었으니까. 사랑보다는 생활이 우선이었죠. 아, 그러셨구나. 그럼 진짜 사랑은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글쎄요. 지금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창호의 대답에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창호의 큰아들 이준혁이 아버지의 계좌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한 거였어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박수진이라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큰 돈이 나갔어요? 준혁은 화가 나서 아버지를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또 뭡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다고요? 창호는 예상했던 상황이라 침착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이다. 개인적인 일이요? 아버지,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젊은 여자한테 홀렸다고? 누가 누구를 홀렸다는 거냐? 창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준혁아, 너는 지금까지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지.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잖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다. 내 결정은 번복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창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큰아들이 알았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수진은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래요. 수진 씨, 할아버지 혼자서 그 많은 걱정을 안고 계신 게 안타까워요. 제가 옆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결국 준혁이 동생 민수와 며느리 민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아버지와 결혼했다고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내 친구가 내 시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형,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민수가 형을 제지했지만 민주는 이미 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만나자. 둘은 대학 시절부터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주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왜 그랬어?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민주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언니, 할아버지가 정말 외로우셨어. 그리고 큰형님이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걸 아시고 얼마나 속상해하셨는데. 그래서 네가 구원자가 된 거야? 언니, 화낼 수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 상황을 알면. 수진은 창호의 병 이야기와 가족들의 재산 다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충격에 빠졌어요. 시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것도 큰형님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할아버지 뜻으로는 언니 부부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돌아가게 할 생각이셔. 그럼 저는 할아버지가 행복한 마지막을 보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주는 친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잡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혁은 아버지의 결혼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77세이고 상대는 35세입니다. 명백히 재산을 노린 결혼 아닙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정신적으로 멀쩡하시고 강제로 한 결혼도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버님이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시거나 아버지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세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그 여성 쪽을 조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사기 전과나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 등이 있다면 준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수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준혁에게 실망스러웠어요. 수진은 깨끗한 이력의 소유자였거든요. 평범한 회사원이고 연애 경험도 많지 않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네요.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수진이 창호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다는 사실만 더 확실해졌습니다. 한편 창고와 수진의 관계는 점점 더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만약 건강했다면 정말 평범한 연애를 해볼 수 있었을까요? 항암 치료로 많이 약해진 창호가 병원 침대에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는 멋있는 분이에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수진의 대답에 창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진 씨, 혹시 제가 없어진 후에도 이 결혼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수진이 창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완전히 넘어서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수진 씨,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상황이 복잡해지자 민수가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형, 그리고 민주까지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지만 창호는 거부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하나? 내 결정은 이미 끝났어. 아버지, 그래도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혁이가 이해할 것 같나? 걔는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어. 결국 창호의 참석 없이 나머지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야, 너 지금 그 여자 편을 드는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이를 오래 알고 지낸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다 변하는 거야. 준혁은 완고했습니다. 형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민수는 반대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런 일로 스트레스 드리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무렵 수진은 창고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에게도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저 5년 전에 약혼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창고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결혼을 2개월 앞두고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어요. 그것도 제 돈을 쓰면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았을 때도 그냥 거래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아플 일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무서워요. 할아버지를 잃게 될까봐. 창고는 수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수진 씨, 저도 무서워요. 당신에게 상처를 줄까봐. 할아버지가 저에게 준 건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준혁은 마지막 수단으로 수진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수진 씨,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저와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에게서 얼마나 받기로 했어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시려는 대로 받을 생각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큰형님, 제가 할아버지 곁에 있는 이유가 돈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입니까? 수진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큰형님은 할아버지가 언제부터 혼자 계셨는지 아세요? 뭔 소리예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돈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 42살 차이가 나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창고의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상태가 어떤가요? 수진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몇 개월 정도. 충격적인 진단에 수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울지 마세요. 창고가 약한 목소리로 수진을 달랬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할아버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신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창고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창고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민주는 수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서? 응, 많이 약해지셨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민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가 조용히 쉬시는 게 최우선이야. 수진아, 미안해. 처음에 너무 화를 냈어. 언니, 충분히 화날 만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지금 보니까 네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보여. 그리고 아버지도 너 때문에 많이 밝아지셨어. 민주의 인정에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수진아,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아버지가 외로우신 줄도 몰랐고.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할아버지도 언니 생각 많이 하세요. 병실에서 창고는 수진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죽으면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들어야 해요. 중요한 일이니까. 창고는 약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전체 재산의 70%는 민수 부부에게, 20%는 준혁에게, 그리고 10%는 당신이 가지세요.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받아야 해요. 그래야 제가 마음 편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없어진 후에도 이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세요. 특히 민주와는. 그건 당연하죠. 준혁이도 사실은 좋은 아이예요. 다만 제가 너무 엄하게 키워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고의 상태가 위독해지자 모든 가족들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준혁도 그동안의 감정을 접고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창고는 큰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너도 힘들었겠구나. 아버지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너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어.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모두 여기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수와 민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랬어요. 아니야, 너희들도 바쁜 생활이 있잖아. 이해해. 창고는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았어. 그날 밤 준혁은 수진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네, 큰형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수진 씨가 어떻게 돌봐드리는지 보니까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형님, 그런 말씀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수진 씨가 우리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시네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우열이 없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해하시는 모습, 저희가 해드리지 못한 일을 수진 씨가 해주셨어요. 준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서. 할아버지도 그 말씀 하셨어요. 큰형님을 사랑하신다고. 정말요? 네. 큰형님이 좋은 사람인데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창고의 위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의 마지막 대화만큼은 또렷했어요. 수진 씨, 후회하지 않아요? 뭘 후회해요? 할아버지, 저와 결혼한 것, 이렇게 짧은 시간밖에 함께하지 못해서. 수진은 창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한 시간의 깊이가 중요한 거죠. 그럼 다시 태어나도 저와 결혼하겠어요? 물론이죠. 그때는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창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야말로 할아버지 때문에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이창고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민수와 민주도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수진은 창고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창고는 마지막까지 수진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전체 재산의 60%는 이민수 부부에게, 25%는 이준혁 씨에게, 그리고 15%는 박수진 씨에게. 하지만 유언장에는 놀라운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단, 박수진 씨가 받을 15%는 본인이 원할 경우 이민수 부부와 공동으로 관리하며 가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수진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 몫을 민수 형님 부부와 함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뜻대로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요. 창고의 사후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민주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아, 오늘 아버지 기일이니까 같이 성묘 가자. 그래, 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꽃도 준비했어. 준혁도 변했습니다. 수진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수진 씨, 아버지 생각 많이 나시죠? 네, 큰형님. 할아버지가 그리워요. 저희도 그래요. 아버지가 수진 씨 만나서 행복해 하시던 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성묘를 다녀온 후 수진은 창고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에게 라고 쓰여진 봉투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창고에 친필 편지와 함께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어요. 77세의 나이에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해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 열쇠는 우리 집 서재 맨 아래 서랍의 비밀 공간 열쇠예요. 거기에 제가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저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되 새로운 사랑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세요. 그들도 이제 당신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 행복하게 사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이창고. 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창고의 서재로 갔습니다. 열쇠로 비밀 서랍을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아놓은 앨범이었습니다. 수진도 모르게 찍힌 사진들도 많았어요. 두 번째는 창고가 수진에 대해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수진과 함께 산책을 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수진이 내 손을 잡아줄 때 이런 따뜻함을 느낀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 수진에게 프러포즈를 해야겠다. 비록 계약 결혼이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짜다. 세 번째는 수진을 위한 보석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 목걸이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아껴두던 것입니다. 언젠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네요. 창고의 이주기가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만난 의사였어요. 수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닥터 강민호는 창고의 마지막 시기를 함께 지켜본 의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환자 보호자로만 알았지만 점차 수진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게 되었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죄송합니다.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다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민주가 수진을 격려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도 네가 새로운 사랑을 찾기를 바라셨잖아. 하지만 언니, 아직 할아버지가 너무 그리워. 그 마음은 평생 가져가면 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새로운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결국 수진은 강민호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창고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아셨나요?
네,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수진 씨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사랑하셨던 거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나이 차이는 상관없었나요?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민호는 수진의 진솔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준혁이 가장 먼저 수진의 새로운 연애를 지지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큰형님, 그리고 강 선생님도 좋은 분 같아요. 아버지 치료할 때 정말 성실하셨거든요. 민수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 씨는 아직 젊으세요. 새로운 행복을 찾으셔야죠. 하지만 저희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죠? 민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민호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수진은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민호 씨, 제가 과부라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수진 씨가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민호의 답변에 수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추억도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그게 지금의 수진 씨를 만든 거니까. 고마워요, 민호 씨. 창고의 3주기가 되던 날, 민호가 수진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였어요. 민호 씨, 할아버지께도 인사드렸어요. 수진 씨를 잘 돌봐드리겠다고.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바람이 불더라고요. 허락하신다는 뜻 같았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수진의 두 번째 결혼식에는 이씨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준혁이 수진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어요. 수진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민주가 수진의 드레스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가 없었다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결혼식장에는 창고의 사진도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수진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후 수진과 민호는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씨 가족들과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어요.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모두 함께 모여서 창고를 추모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수진이 창고의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민호도 함께 왔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민호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을 잘 돌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후 수진이 임신했습니다. 민호야,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확실해?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민호는 기뻐서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모두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민주가 가장 먼저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구나. 준혁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뭘로 지을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창호, 어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응, 할아버지가 우리를 이어준 분이잖아. 민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아, 강창호로 하자. 이씨 가족들도 그 이름을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민주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5년 후, 창호의 8주기가 되던 날, 이제 5살이 된 강창호가 할아버지 묘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창호예요.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에 모든 어른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다면서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했다면서요.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혁은 이제 회사를 은퇴하고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민수 부부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민주는 수진과 더욱 가까운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민주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시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창호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언제 다시 오세요? 창호야, 할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럼 할아버지가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 계실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창고가 남긴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고마웠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완성되었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나는 언제나 당신들을 축복하고 있을 테니까.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창고가 보내는 축복의 바람 같았어요. 그렇게 며느리의 친구와 할아버지 사이에 시작된 은밀한 거래는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되었고, 그 사랑은 두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나이와 상황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비록 짧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탄생한 새로운 가족들이 앞으로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